아로마 테라피가 인체에 적용될 때 인체의 어떤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림프 순환이라든가 아니면 혈액 순환 이런 거에 관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인체에 대한 그, 그 호르몬의 분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할 때 근육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림프와 혈액순환이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맥락을 짚어야지 이제 마사지를 할 때 에센셜 오일과 그리고 또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따지고 보면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로마가 향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테라피는 이제 치료, 케어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본질적인 거는 이제 향기 요법이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때는 아로마 테라피의 어떤 훈중, 코를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마사지와 흡입과 같이 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테라피스트로서 해야 될 이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요법과 마사지가 같이 접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를 하게 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지 크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 오일로 에센셜 오일을 어느 정도 배합을 해서 그래서 책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어떤 것이고 에센셜 오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맥락을 잡다가 굉장히 많은 에센셜 오일과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파트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병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책의 한 3분의 한 1이 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테라피를 할 때는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사전처럼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캐리어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배합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이제 어떤 기전으로 피부에 흡수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맥락을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진하고 풍부하죠. 하지만 얘네들은 식물에서 채취한 향이기 때문에 약간 식물 세포 속에 있는 것들을 채취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금방 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다. 에센셜 오일은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번 주에서도 이거를 설명해 드렸는데, 에센셜 오일이 보통, 로즈오토라고 하는 오일을 만들어내려면요, 1kg의 어떤 에센셜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천 kg의 로즈 잎이 필요해요. 장미잎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세포 속에 있는 소량의 오일을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농도가 되게 높다 보니 이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을 섞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녹는다.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보면 유일하게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고 또한 이제 혈액까지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현존하는 화장품 중에 진피나 혈액까지 들어가는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아로마 그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그야말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혈액이나 림프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또 이제 알코올에 녹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추출할 때 알코올에 녹아서 그것을 짜내서 하는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휘발성이 강해요. 얘네들은 자연 그대로의 그 공기보다 가벼워서 열, 빛, 공기에 쉽게 이제 산화되긴 하는데 이게 공기보다 가벼운 이유가요.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요. 향기를 통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씨를 이제 더 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공기보다 가벼워야지 이제 향기를 통해서 자기를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지만 또 일단 채취를 해서 내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고 있을 때는 열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산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크림이나 뭐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땅콩계 아몬드 오일이라든가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 쩐내 같은 게 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산패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색깔이 무색이거나 연한 노란색이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붉은색도 있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치유 효과, 양리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유 효과가 있다. 에센셜 오일은 면역 강화, 그리고 세포 재생, 근육통 및 신경계 강화, 정서적인 안정 등의 치유 효과가 있다. 그렇죠? 얘네는 이제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통도 풀어주고 이제 신경계에는 호르몬이라든가 이제 훈중 코로 맡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갖고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다음 파트는요. 그런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꽃이나 나무나 열매를 그대로 짜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출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증류법인데요. 이 증류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 증류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꽃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고 끓이는 형식이 이제 증류법인데요. 그래서 증류법은 가장 오래되었고 간단한 방법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을 넣고 밑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수증기를 통해서 이제 압조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일 추출해서 폭넓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는 점이 낮은 성분에서 높은 성분의 차례로 증발되며 기체를 냉각시키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이렇게 물 속에 장미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이제 끓는 점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부터 이제 증발을 하겠죠. 이렇게 증발을 하는데 뒷장에 보면 이런 형식이에요. 물 증류병은 여기에 이제 향기 나는 식물을 이제 넣고요, 물을 넣고요, 이제 끓여요. 이제 100도씨 내외로 끓이면 얘네들이 끓는 점이 낮은 거.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끓는 거 있죠. 걔네들부터 이제 증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관이요, 겉에 냉각기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이 냉각하면서 약간 식어지거든요. 그럼 수증기가 이제 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물하고 액체하고. 그래서 에센셜 오일과 소량의 물이 남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뜨는 오일을 쓰는 것이 이제 물 증류법에서 나타나는 이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냉각수를 넣어서 여기 관을 이렇게 차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향기식물을 용기에 넣어서 끓인 다음 오일이 포함된 증기를 냉각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워진 수증기를 갑자기 냉각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오일을 갖다가 이제 추출하는 것이 이제 물 중립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가능하므로 에센셜 오일 성분의 분해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끓는 점이 너무나 높아지고 팔팔 끓게 되면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0도씨 아래에서 끓는 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냉각수를 지나가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산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증기중류법인데요. 이거는 증기중류법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1차 증기중류법은 1차적으로 물을 끓인 후 발생하는 증기를 향기식물에 가하는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물에 끓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물이 따로 있고요. 여기 향기식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증기를 세워서 얘네들을 찌는 거죠. 우리가 왜 스팀으로 찌는 거 있잖아요. 만두를 찌듯이 그렇게 찌면서 얘네들이 또 이제 여기서 기체가 발생해서 이제 냉수, 여기 냉각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에센셜 오일하고 이제 플로럴 워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제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플로럴 워터랑 에센셜 오일이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센셜 오일만 정제한 것이 이제 증기중류법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플로럴 워터죠.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토너를 많이 쓰죠. 뭐 장미 토너 해가지고 여기서 쓰는 그 플로럴 워터가 여기 플로럴 워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토너보다는 얘네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에 증류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 성분에 대한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추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막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증류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스팀을 쬐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변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기중류법을 쓰는 거는 약간 그 고가의 그 아로마 허브를 추출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그 증류법이 이제 압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트러스 계열 향기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로마 허브를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그냥 프레스로 누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요, 짜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에센셜 오일이 나오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향기 식물의 추출 부위를 압착해서 에센셜 오일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저번 주 4주차 강의 안에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고, 이제 여기서 다음번은 이제 용매 추출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류법에 이어서 이제 용매 추출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용매 추출법은 그야말로 어떠한 용매에 이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그걸 녹아지면 거기서 이제 오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바로 앞전에 그 알코올에 그 에센셜 오일을 넣게 되면 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여기 이렇게 녹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추출하는 거를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향기 식물의 에센셜 오일을 녹여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향기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매우 적은 양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거나 수증기에 녹지 않는 오일을 추출할 때 사용한다. 그쵸?
이게 에센셜 오일이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증기로 기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물에 끓여서 그 수증기를 추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량의 에센셜 오일을 여기에 녹이는 거죠. 녹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 이제 걸러내는 거를 이제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수지,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물과 이렇게 섞여 있는 에센셜 오일을 이제 그 추출할 때 사용하는 추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매에 녹이는 과정을 거쳐서 만든 에센셜 오일을 앱솔루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유기용매에다가 녹여서 거기서 이제 소량을 이제 추출해 내잖아요. 그걸 이제 앱솔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앱솔루트라고 부르며 중류법에 의하여 추출된 오일은 오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전에 배운 우리가 뭐 물속에다가 이제 뭐 장미잎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거를 그냥 물 중류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물을 끓여서 여기에 잎에 이제 훈중을 쐬어서 하는 거를 중류법이잖아요. 이렇게 추출하는 거를 보통 이제 오또라고 해요. 오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미를 이렇게 이제 뭐 물이라든가 이렇게 훈중으로 인해서 소량의 어떤 오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소량의 그 오일을 그 로즈 오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즈 오또는 좀 가격이 좀 비싸고요. 이거는 보통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요. 그 산업 현장에서 좀 가장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가장 비싸기도 해요. 왜냐면 이 로즈 오또는 주로 여성에게 쓰는데요. 여성의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피부 재색, 뭐 이렇게 뭐 화상이라든가 이런 걸 입었을 때 재생을 탁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즈 오또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침법인데요. 이 냉침법은 그야말로 이제 냉침이죠.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것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식물의 에센셜 오일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가운 식물성 지방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에센셜 오일과는 다르게 좀 가격이 싸고 이렇게 자연에서 추출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녹이죠. 그것들을 이제 차갑게 응고시켜요. 이렇게 보면 차갑게 응고시켜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허브 식물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식물성 오일이라든가 캐리어 오일들,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호호바 오일들 특히 보면 겨울에 좀 굳어지는 게 있어요. 약간 굳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시어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냥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 놓으면 이렇게 버터 형식으로 굳어 있다가 조금 뭐 온도가 조금 높은 곳에 놔두면 녹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성 오일들을 차갑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려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리판 위에 식물성 지방을 균일하게 바른 다음 그 위에 향기식물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놓아서 오일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여기 지방이 이렇게 흡수되게 만들어요. 흡수되도록 한다. 이 식물성 지방에 오일이 포화되어 얻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에센셜 오일이 얻어져요. 녹여지는 거죠. 그 굳은 식물성 오일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마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흡수된 것들을 알코올에 몇 시간 동안 넣어두면 에센셜 오일이 녹여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냉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용매 추출법하고의 어떤 같이 가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냉치법으로 녹인 다음에 이제 알코올에 녹여서 거기서 또 이제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배운 용매 추출법과 냉치법을 같이 쓰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에센셜 몇백 가지 오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추출해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전처럼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어디에 좋다, 어느 기능을 한다, 어떤 출출법이다, 향이 어디까지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간 바이블처럼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또 책들이 그런 식의 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의 어떤 구분, 향의 느낌으로 이제 구분되어진 거죠. 대부분 우리가 쓰는 에센셜 오일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식향, 애니식향, 이거는 사탕 과자 향이며 상쾌한 느낌을 준대요. 이런 것들은 좀 흔하진 않지만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발삼향, 이런 것들은 이제 향수에서 약간 남자 향수 느낌인데 이건 벤조인이고요. 이제 캄포향, 약초향이며 산뜻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칼립투스, 로즈마리죠. 우리가 로즈마리를 이렇게 건드리면, 살짝 건드리면 걔네들이 오일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향을 내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초향이 나잖아요. 로즈마리는 그래서 뭐 스테이크나 이런 데도 좀 넣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귤향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감귤과에 속하는 그런 허브 열매에 가깝죠. 그런 거에서 나는 향인데요. 여기 버가벗이란 레몬인데 버가벗도 레몬 형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귤향이 나고요. 침엽수향, 침엽수향이 느낌이 난다. 이건 파인. 근데 이거는 약간 화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흑향, 흑향이 나고 진저가 흑향이 나고 꽃향. 꽃향은 그야말로 꽃에서 추출했으니까 꽃향이 나겠죠. 자스민 로즈, 일랑이랑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과일향, 라임, 그리고 이제 약초향. 여기서도 약초향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민트향, 페퍼민트, 이렇게 민트가 들어있는 것들은 민트향이 나고요. 이제 페퍼향, 스파이시, 예, 그리고 나무향. 이 나무향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시더우드나 샌드루드. 그 나무의 그 어떤 줄기라든가 거기서 추출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분을 졌지만 좀 쉽게 생각하면 꽃은 꽃향이 날 것이고 이런 뭐 감귤향은 감귤향이 날 것이고 나무는 나무향이 날 것이고 이렇게 맥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에 그런 식으로 향의 어떤 그 느낌으로 구분을 했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균형감, 뭐 확산성, 건조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향의 성격을요. 이제 풍부한 향, 날카로운 향, 달콤한, 뭐 매끄러운. 그래서 나는 좀 따뜻한 향이 좋아. 나는 좀 차가운 향이 좋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센셜 오일을 고를 때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시트러스 오일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뭐 레몬 계열도 좋아해요. 날카로움. 근데 저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약간 신선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이게 향수를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향의 성격을 구분했고요. 또 하나 구분하는 건요. 이제 향을 맡았는데 내가 향의 어떤 느낌, 뭐 귤향이냐, 꽃향이냐, 또 나는 따뜻한 걸 좋아하냐, 차가운 걸 좋아하냐,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걸 좋아하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날아가는 속도, 휘발 속도를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탑노트는 휘발성이 높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향이다. 3시간 정도, 3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처음 딱 맡았을 때 우리가 향을 어떤 향이든지 향수를 살 때 이렇게 딱 뿌렸을 때 처음 느껴지는 향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탑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에 해당된대요. 시트러스가 되게 강력한 어떤 향기를 확 주잖아요. 신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탑노트라고 처음 느껴지는 향. 그래서 이제 향수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죠.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탑노트에는 처음엔 좀 약간 상큼한 향을 많이 쓰기도 해요. 버가못, 이렇게 그레이프루트, 레몬그라스 이런 식으로 약간 감귤계라든가
약간 레몬 계열 이런 것들을 탑노트 계열이다라고 하고요. 미들노트는 보통의 휘발성을 가지며 지속 시간은 2, 3일 정도래요. 이건 이제 향이 조금 지났을 때 나는 향수로 따지자면 이제 두 번째 느껴지는 향을 이제 미들노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잎이나 허브로부터 추출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뭐 제라늄, 진저, 라벤더 이런 것들이 다 잎이죠. 로즈마리, 일랑일랑 이거는 이제 그 잎사귀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노트는 우리가 향수로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남는 잔향 있잖아요. 처음에 맡는 그 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순하면서 묵직한 향, 그걸 이제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향이 무거우며 피부 깊숙이 침투하며 일주일 이상 향기가 지속된대요. 그래서 정신적, 감정적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드 계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시더우드, 클라리세이지, 프랑키시스, 미드, 샌드루드, 나무향 같은 거 있잖아요. 묵직한 향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는 거죠, 향에. 이게 아로마 테라피다 보니까 이렇게 향의 구분을 지어줬어요. 네.